매년 5만 명의 미국 시민들이 목숨을 잃게 될 겁니다. 불필요하게요. 당신들은 이게 웃깁니까? 핵잠수함 승인이라는 기쁨도 잠시. 에이펙 외교사절단 고위 인사의 부인이 서울에서 쓰러졌습니다. 뇌동맥류 파열. 미국 존스홉킨스 병원이 화상회의로 CT 영상을 보고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술해도 살 확률은 30%도 안 됩니다. 포기하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의사들은 달랐습니다. 8시간의 사투 끝에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미국 의료진이 불가능하다던 그 환자가 3주 만에 걸어서 퇴원했습니다. 뉴욕타임즈가 일면에 실었고 CNN이 특집 다큐를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미국 최고 병원들이 포기한 환자를 한국이 살려냈을까요? 왜 의료비는 절반인데 결과는 2배 좋을까요? 그 놀라운 진실을 지금 공개합니다. 그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번 꾹 눌러주시면 채널 운영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마이클 콜린스입니다. 워싱턴에서 20년간 국제 의료 시스템을 연구해온 의료 저널리스트죠. 하버드 공중보건대학원을 나왔고 세계보건기구 자문위원으로 일했습니다. 전 세계 50개국 넘는 병원을 직접 방문해 평가했습니다. 그런 제가 지난달 서울에서 목격한 일은 제 경력 중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모든 것은 APC 정상회의 준비차 방한한 미국 외교사절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대규모였습니다. 국무부 고위 관계자들, 무역 대표부 인사들, 경제 자문관들까지 포함해 47명이었죠. 일부는 가족과 함께 서울을 방문했습니다. 저도 의료정책 자문 자격으로 동행했습니다. 일주일간의 회의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우리는 귀국을 하루 앞두고 있었습니다. 엠마 윌슨, 42살의 변호사였습니다. 조지타운 대학을 나온 수재였고 두 아이의 어머니였죠. 워싱턴의 국제법률사무소에서 일하는 커리어 우먼이었습니다. 국무부 차관보인 남편 제임스를 따라 서울에 왔습니다. 평소 건강했고 특별한 지병도 없었습니다. 누구도 그녀가 생사의 기로에 설 줄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 환송 만찬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한국 측 관계자 3명과 미국 사절단이 모였습니다.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습니다. 성공적인 회의를 마친 뒤였고 다들 좋은 성과에 대해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한국 전통 음악이 연주되고 양국 문화 교류에 대한 대화가 오갔습니다. 메인 코스가 나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엠마가 갑자기 이마를 짚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불과 몇 초 후 의자에서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고 호흡이 거칠어졌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외교관 브라이언이 황급히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만찬장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처음엔 단순 피로인 줄 알았어요. 브라이언의 증언입니다. 그런데 10초도 안 돼서 완전히 의식을 잃었습니다. 맥박을 재봤더니 너무 빨랐어요. 분당 140회가 넘었죠. 이건 심각하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누군가 즉시 119에 신고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현장에 있었고 모든 것을 지켜봤습니다. 119 구급대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빨랐습니다. 신고 접수 후 6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은 즉시 엠마의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혈압이 180을 넘었습니다. 맥박은 분당 142회, 호흡은 분당 28였습니다. 동공 반응이 느렸습니다. 경험 많은 구급대원이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중증 뇌질환 의심 환자 이송합니다.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출발했습니다. 만찬장에서 강남의 대학병원까지는 약 4km, 서울의 밤 교통을 뚫고 15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뇌출혈의 골든타임은 1시간, 이미 22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병원은 이미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구급대원의 무전을 받은 즉시 응급팀이 소집되어 있었습니다. 응급실 앞에는 8명의 의료진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신경외과 전문의, 영상의학과 전문의, 마취과 전문의,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한국 병원의 응급 대응 시스템은 이렇게 작동했습니다. 1초의 낭비도 없었습니다. 엠마가 도착하자마자 즉시 CT 촬영실로 이송되었습니다. 최신형 장비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촬영부터 결과 확인까지 걸린 시간은
단 8분이었습니다.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모니터를 보는 순간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뇌동맥류 파열입니다. 출혈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최악의 진단이 나왔습니다. 저는 복도에서 한국 의료진의 움직임을 지켜봤습니다. 그들의 동작은 정확했고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엠마의 남편 제임스가 구급차를 따라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제 아내가 어떻게 됩니까? 김준호 교수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뇌동맥류가 파열되었습니다. 지금 즉시 수술 준비에 들어갑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 교수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강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워싱턴의 국무부에 긴급 보고를 해야 했습니다. 제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미국 외교관 가족, 서울에서 위기 마이너스 한국 의료의 진짜 실력이 시험대에 오르다.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 사건이 단순한 응급 상황이 아니라 역사에 기록될 순간이 될 것이라는 걸 말입니다. 저녁 8시가 조금 넘은 시각, 엠마가 쓰러진 지 1시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미국 국무부에서 긴급 화상회의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워싱턴은 새벽 6시였지만 존스 호킨스, 메이오 클리닉, 매사추세츠 종합병원의 최고 신경외과 전문의 12명이 화면 앞에 모였습니다. 한국 병원의 CT 영상이 실시간으로 전송되었습니다. 미국 최고 의료진의 판단을 듣기 위해서였습니다. 2시간에 걸친 화상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통역을 맡았습니다. 미국 의료진의 반응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존스 호킨스의 윌리엄스 박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출혈 범위가 너무 광범위합니다. 뇌압도 위험 수준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수술 성공 확률은 30%도 되지 않습니다. 화면 속 다른 의사들도 침통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메이오 클리닉의 데이비드 박사는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이 정도 출혈이라면 미국에서도 수술을 시도하지 않을 겁니다. 환자에게 더 이상 고통을 주지 않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가족분께 최악의 상황을 각오하라고 말씀드려야 합니다. 그의 말을 통역해서 제임스에게 전달해야 했습니다. 그가 그 자리에 주저앉는 모습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한국 의료진은 달랐습니다. 김준호 교수가 팀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신경외과 전문의 5명, 신경마취과 전문의 2명,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김 교수는 한국 신경외과 분야의 최고 권위자 중 한 명입니다. 서울대 의대를 나와 하버드에서 수련을 마쳤고 귀국 후 20년간 2,000건이 넘는 뇌혈관 수술을 집도했습니다. 환자 상태가 위중한 건 사실입니다. 김 교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환자는 아직 젊고 기저질환이 없습니다. 출혈 위치도 수술이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우리의 기술과 경험을 믿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국 의료진이 포기하라고 한 그 환자를 한국 의사들은 살리겠다고 결정한 것입니다. 김 교수는 팀원들에게 수술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최신 미세수술 기법을 사용하고 신경 내비게이션 시스템으로 정확하게 동맥류에 접근할 것입니다. 출혈을 통제한 후 뇌압을 낮추고 손상된 혈관을 복구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우리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팀원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들은 모두 세계 최고 수준의 훈련을 받았고 최신 장비를 다룰 줄 아는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수술실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병원 전체가 움직였습니다. 수술에 필요한 모든 장비가 점검되었습니다. 3테슬라 MRI와 연동된 신경 내비게이션 시스템, 초고 해상도 수술 현미경, 실시간 혈관 조형 시스템이 준비되었습니다. 혈액연행에서는 수혈용 혈액을 준비했고 중환자실에서는 수술 후 치료 준비가 진행되었습니다. 한국 병원의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미국 최고 병원들이 포기한 환자를 살리겠다고 나선 한국 의료진. 그들의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오만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절박함과 책임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 손에 한 사람의 인생이 달려 있다는 무게감을 모두가 느끼고 있었습니다. 제임스는 수술 동의서에 서명했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발 제 아내를 살려주세요. 우리 아이들에게 엄마가 필요합니다. 김 교수가 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믿어주십시오. 그 순간 저는 한국 의사들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직업적 책임이 아니었습니다. 한 생명을 구하겠다는 절실함이었습니다. 자정이 넘어 새벽 1시, 수술이 시작되었습니다. 수술실에는 긴장감이 가득했지만 의료진의 움직임은 차분하고 정확했습니다. 마취가 진행되는 동안 김 교수는 수술 계획을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정리했습니다. 뇌동맥류의 위치, 주변 혈관 구조, 접근 경로, 모든 것이 완벽해야 했습니다. 단 하나의 실수도 환자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었습니다. 수술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밖에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임스도, 미국 외교관들도 모두 복도에 앉아 기도했습니다. 워싱턴의 국무부에서는 1시간마다 상황 보고를 요청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실까지 이 상황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한 여성의 생명이 한미 관계까지 좌우할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두개골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내막을 통과하여 출혈 부위에 접근했습니다. 수술 현미경을 통해 보이는 뇌의 모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광범위한 출혈로 뇌 조직이 심하게 압박받고 있었습니다. 미국 의료진이 왜 포기하라고 했는지 이해할 수 있는 광경이었습니다. 하지만 김 교수의 손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수술 3시간째 첫 번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동맥류에 접근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대량 출혈이 발생했습니다. 수술실에 긴급 알람이 울렸습니다. 흡인, 빨리! 김 교수의 침착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보조의사들이 신속하게 출혈을 제어했습니다. 20년 경험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출혈원을 찾아내고 정확하게 지혈했습니다. 위기는 넘어갔습니다. 수술 5시간째. 드디어 동맥류가 완전히 노출되었습니다. 크기는 예상보다 컸습니다. 약 8mm, 파열 위험이 매우 높은 크기였고 이미 터진 상태였습니다. 김 교수는 미세 클립을 사용하여 조심스럽게 동맥류를 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은 폭탄 제거와도 같았습니다.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주변 정상혈관을 다치게 하면 안 됐습니다. 클립이 정확한 위치에 장착되었습니다. 동맥류로 가는 혈류는 차단되었지만 정상 혈관으로 가는 혈류는 유지되어야 했습니다. 실시간 혈관 조형 장치로 확인한 결과 완벽했습니다. 수술실에서 안도의 한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가장 어려운 고비를 넘긴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출혈로 손상된 부분을 복구해야 했습니다. 뇌압을 낮추고 혈종을 제거하고 손상된 혈관을 봉합하는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한국 의료진은 이 과정에서도 최신 기술을 총동원했습니다. 신경보호제를 투여하여 뇌 손상을 최소화하고 특수 지혈제를 사용하여 미세 출혈까지 완벽하게 제어했습니다. 1mm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정밀 작업이 계속되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수술 8시간째, 드디어 모든 과정이 완료되었습니다. 오전 9시였습니다. 김 교수는 마지막으로 수술 부위를 점검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수술 종료합니다. 그의 선언과 함께 수술실에 긴장이 풀렸습니다. 보조 의사들이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김 교수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입니다. 엠마는 중환자실로 이송되었습니다. 침대 주변에 각종 모니터링 장비들이 설치되었습니다. 24시간 집중 감시가 시작되었습니다. 수술은 성공했지만 의식 회복은 불확실했고 신경학적 손상 가능성도 높았습니다. 수술 후 72시간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이 기간을 무사히 넘기면 회복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전 세계가 서울의 한 병실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수술 성공 소식은 즉시 워싱턴에 전달되었습니다. 국무부는 안도하면서도 여전히 우려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엠마의 상태가 아직 불안정했기 때문입니다. 미국 정부는 즉시 자국 최고의 의료진을 한국에 파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환자의 회복 과정을 직접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미국으로 이송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전용기가 준비되었습니다.
존스 홉킨스 병원의 신경외과 전문의 로버트 윌리엄스 박사가 선발되었습니다. 그는 미국에서 손꼽히는 뇌혈관 수술 전문가였습니다. 30년 경력에 3,000건 이상의 수술을 집도했고 의학 교과서를 집필한 권위자였습니다. 그와 함께 신경과 전문의, 재활의학과 전문의, 중환자 전문의로 구성된 팀이 동행했습니다. 총 6명의 미국 최고 의료진이었습니다. 윌리엄스 박사가 서울에 도착한 것은 수술 다음 날 저녁이었습니다. 그는 솔직히 말해서 반신반의했다고 나중에 고백했습니다. 한국 의료가 우수하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포기를 권고한 환자를 살렸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혹시 과장된 건 아닐까 의심했습니다. 그는 직접 확인하기 위해 한국에 왔습니다. 공항에서 병원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윌리엄스 박사와 동행했습니다. 그는 계속 질문했습니다. 수술 시간이 정말 8시간이었나요? 출혈량은 얼마였습니까? 합병증은 없었나요? 저는 제가 목격한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설명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직접 봐야겠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윌리엄스 박사는 먼저 김준호 교수를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고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로 인사를 나눴습니다. 김 교수가 수술 기록을 준비해뒀습니다. CT 영상, 수술 동영상, 검사 결과 등 모든 자료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시죠. 김 교수의 말에 윌리엄스 박사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수술 동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윌리엄스 박사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동맥류에 접근하는 과정, 대량 출혈 상황에서의 신속한 대처, 클립 장착의 정확성. 그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화면에 집중했습니다. 1시간 넘게 수술 기록을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놀랍습니다. 윌리엄스 박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수술 기법이 완벽합니다. 특히 대량 출혈 상황에서의 대처가 미국에서도 이 정도 수술을 할 수 있는 의사는 손에 꼽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이어갔습니다. 솔직히 제가 집도했어도 이보다 더 잘할 수 있었을지 자신이 없습니다. 미국 최고 권위자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김 교수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팀워크의 결과입니다. 저 혼자서는 불가능했을 겁니다. 윌리엄스 박사가 물었습니다. 환자 상태를 직접 볼 수 있을까요? 두 사람은 함께 중환자실로 향했습니다. 저도 따라갔습니다. 중환자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윌리엄스 박사의 뒷모습이 긴장되어 보였습니다. 엠마는 각종 모니터에 둘러싸여 누워 있었습니다. 수술 후 이틀째였습니다. 아직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지만 바이탈 사인은 모두 안정적이었습니다. 윌리엄스 박사는 차트를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혈압, 맥박, 뇌압, 산소 포화도 모든 수치를 점검했습니다. 그리고 신경학적 검사를 직접 시행했습니다. 동공 반응, 반사작용, 근육 긴장도를 확인했습니다. 검사를 마친 윌리엄스 박사가 김 교수를 바라봤습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그 정도 출혈이 있었는데 이렇게 안정적일 수가.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국에서 같은 상황이었다면 설사 수술에 성공했어도 지금쯤 여러 합병증이 나타났을 겁니다. 뇌부종, 감염, 경련. 하지만 이 환자는 모든 게 정상 범위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경외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수술 후 즉시 최첨단 신경 재활 프로그램을 적용했습니다. 저체온 치료로 뇌 손상을 최소화하고 줄기세포 치료로 신경 재생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윌리엄스 박사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줄기세포 치료요? 그건 아직 미국 FDA 승인을 받지 못한. 김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미 임상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윌리엄스 박사는 병실을 둘러봤습니다. 벽면의 대형 모니터에는 실시간으로 엠마의 뇌 상태가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뇌파, 뇌압, 뇌혈류가 그래프로 나타나고 인공지능이 이상 징후를 자동으로 감지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윌리엄스 박사가 물었습니다. 삼성전자와 우리 병원이 공동 개발한 겁니다. 김 교수의 대답에 윌리엄스 박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 한국 의료를 과소평가했습니다. 윌리엄스 박사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미국이 여전히 최고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적어도 이 분야에서는 한국이 우리를 앞서 있습니다. 그는 병실을 나서며 저에게 말했습니다. 콜린스, 당신이 목격한 게 맞았군요. 이건 정말 의료혁명입니다. 제가 미국으로 돌아가서 배운 것들을 적용해야겠습니다. 그날 밤 윌리엄스 박사는 워싱턴에 긴급 보고서를 보냈습니다. 제목은 한국 의료 시스템의 우수성, 미국이 배워야 할 것들이었습니다. 보고서는 국무부를 거쳐 백악관까지 전달되었습니다. 미국 의료계에 충격파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따라잡은 게 아니라 어떤 분야에서는 미국을 뛰어넘었다는 사실이 공식적으로 인정된 것입니다. 다음 날 윌리엄스 박사는 매일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김 교수팀과 회의를 가졌고 한국의 치료 프로토콜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제 경력 30년 중 가장 중요한 학습 경험입니다. 그는 노트에 빼곡히 메모를 했습니다. 수술 기법, 재활 프로그램, 모니터링 시스템,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미국 최고 의사가 한국에서 배우고 있었습니다. 수술 후 72시간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합병증 없이 뇌의 기능이 회복되기 시작하면 환자의 예후가 크게 개선됩니다. 전 세계의 이목이 서울의 한 병실에 집중되었습니다. CNN이 특파원을 파견했고 뉴욕타임스 기자가 병원 로비에서 대기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실에서는 6시간마다 상황 보고를 요청했습니다. 엠마의 남편 제임스는 병실 밖에서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간이 침대를 놓고 복도에서 지냈습니다. 두 아이는 미국에서 할머니와 함께 지내며 엄마의 소식을 기다렸습니다. 아빠, 엄마 언제 깨어나? 하루에도 몇 번씩 걸려오는 아이들의 전화에 제임스는 눈물을 삼켰습니다. 고지야, 곧 엄마가 깨어날 거야. 한국 의료진은 24시간 교대 근무 체제로 엠마를 돌봤습니다. 신경외과, 신경과, 재화의학과, 영양팀, 간호팀까지 총 30명 이상의 의료진이 한 환자를 위해 움직였습니다. 2시간마다 신경학적 검사를 시행하고 1시간마다 바이탈 사인을 체크했습니다.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그 헌신적인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첫째 날이 지나갔습니다. 엠마의 상태는 안정적이었습니다. 뇌압이 정상 범위를 유지했고 출혈 재발 징후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김 교수는 제임스를 위로했습니다. 좋은 징조입니다. 합병증이 없다는 것만으로도 큰 진전입니다. 제임스는 아내의 손을 잡고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 엠마, 나야 제임스야.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어. 둘째 날도 무사히 지나갔습니다. 윌리엄스 박사가 매일 병실을 방문해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놀랍습니다. 이틀째인데 합병증이 전혀 없습니다. 그는 김 교수에게 물었습니다. 비결이 뭡니까? 김 교수가 대답했습니다. 철저한 모니터링과 선제적 대응입니다.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막는 겁니다. 한국 의료의 핵심 철학이었습니다. 셋째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수술 후 정확히 72시간이 되는 시점이었습니다. 간호사가 정기 검사를 하던 중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엠마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교수님, 간호사가 즉시 김 교수에게 연락했습니다. 김 교수가 달려왔고 신경학적 검사를 시행했습니다. 동공에 빛을 비췄습니다. 반응이 있었습니다. 어제보다 확실히 개선되었습니다. 좋은 징조입니다. 김 교수가 말했습니다. 뇌 기능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제임스가 아내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윌리엄스 박사도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그도 직접 검사를 해봤습니다. 맞습니다. 분명한 개선입니다. 두 나라 최고 의사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실에 희망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엠마의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제임스가 엠마, 내 손을 쥘 수 있어? 라고 물었을 때 그녀의 손가락이 약하게 움직였습니다. 맙소사! 제임스가 소리쳤습니다. 의료진이 달려왔습니다. 김 교수가 다시 검사했습니다. 의식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병실 밖 복도에서 대기하던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날 저녁 엠마의 눈이 천천히 떠졌습니다. 처음에는 초점이 맞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점차 주변을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임스의 얼굴을 봤습니다.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소리는 나오지 않았지만 뭔가 말하려고 했습니다. 제임스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엠마, 엠마. 김 교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윌슨 부인, 제 목소리가 들리십니까? 엠마가 눈을 깜빡였습니다. 남편분이 보이십니까? 다시 눈을 깜빡였습니다. 의사소통이 가능했습니다. 훌륭합니다.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김 교수의 목소리에도 감동이 묻어났습니다. 의사로서 가장 보람찬 순간이었습니다. 윌리엄스 박사가 중얼거렸습니다. 믿을 수 없어. 수술 3일 만에 의식 회복이라니. 그는 자신의 노트에 빠르게 메모했습니다. 이건 의학 교과서에 실려야 할 케이스입니다. 미국으로 돌아가면 이 사례를 의학저널에 발표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국 의료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CNN이 속보를 띄웠습니다. 미국 외교관 부인, 서울에서 기적적 회복. 뉴욕타임스가 온라인 기사를 올렸습니다. 한국 의료진이 살린 생명, 미국 의료계에 던지는 질문, 워싱턴 포스트도 뒤따랐습니다. 서울의 기적, 미국이 포기한 환자를 한국이 살렸다. 전 세계 언론이 이 소식을 다뤘습니다. 하지만 김 교수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의식이 돌아왔지만 완전한 회복까지는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엠마는 아직 말을 하지 못했고 가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기억이 혼란스러웠고 자신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상적인 회복 과정이었습니다. 뇌가 천천히 기능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재활 치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가 팀을 이뤘습니다. 엠마의 침대 각도를 조금씩 올렸습니다. 앉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손을 움직이고 발을 움직이는 훈련을 했습니다. 하루하루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제임스는 매 순간을 영상으로 찍어 미국에 있는 아이들에게 보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엠마가 드디어 첫 단어를 말했습니다. 제임스. 목소리는 약했지만 분명한 말이었습니다. 제임스가 아내를 껴안았습니다. 그래, 나야. 당신 남편이야. 엠마가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병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저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20년 의료 저널리스트 생활에서 가장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2주가 지나자 엠마는 간단한 대화가 가능해졌습니다. 기억도 점차 돌아왔습니다. 아이들 이름을 기억해냈고 서울에 왔던 이유도 떠올렸습니다. 물리치료를 통해 침대에 혼자 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윌리엄스 박사는 매일 회복 속도에 놀라움을 표했습니다. 미국에서라면 최소 2개월은 걸렸을 겁니다. 한국의 재활 프로그램이 이렇게 효과적일 줄은. 엠마의 회복 소식은 전 세계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가장 먼저 움직인 건 뉴욕타임스였습니다. 의료 전문 기자를 서울에 파견했고 일주일간 취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특집 기사를 준비했습니다. 야면 톱 기사였습니다. 한국 의료의 기적, 미국이 배워야 할 교훈이라는 제목이 대문짝만하게 실렸습니다. 기사는 엠마의 사례를 상세히 다뤘습니다. 미국 의료진이 포기를 권고했던 환자가 한국에서 기적적으로 회복한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핵심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한국인가? 기자는 한국 의료 시스템의 장점을 분석했습니다. 신속한 응급 대응, 최첨단 장비, 우수한 의료진, 그리고 무엇보다 효율적인 시스템이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비용 분석이었습니다. 엠마의 치료에 소요된 총 비용은 약 5만 달러였습니다. 응급 이송, 8시간 수술, 3주간 입원, 집중 재활 치료를 모두 포함한 금액이었습니다. 기사는 같은 치료를 미국에서 받았다면 최소 30만 달러, 많게는 50만 달러가 들었을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6분의 1 가격에 더 나은 결과를 낸 것입니다. CNN은 더 나아갔습니다. 세계 최고를 향한 한국 의료의 도전이라는 1시간짜리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습니다. 제작진이 한 달간 한국에 머물며 여러 병원을 취재했습니다. 엠마의 사례로 시작해서 한국 의료의 전반적인 현황을 조명했습니다. 로봇 수술실, 양성자 치료기, 최신 MRI 장비들이 화면에 등장했습니다. 다큐멘터리는
한국 의사들의 인터뷰도 담았습니다. 김준호 교수가 카메라 앞에서 말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질병을 치료하는 게 아닙니다. 환자에게 최고의 삶의 질을 돌려주는 것입니다. 윌리엄스 박사도 출연했습니다. 한국 의료진에게서 배운 것들을 미국에 돌아가 적용하겠습니다. 이건 제 경력에서 가장 중요한 경험이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사설을 실었습니다. 미국이 직시해야 할 현실, 한국 의료 시스템의 우수성. 논조는 강력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의 의료 기술을 배우는 나라가 아니다. 오히려 미국이 한국에서 배워야 할 때가 왔다. 우리는 이 현실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미국 주요 언론이 자국 의료 시스템을 비판하고 한국을 치켜세운 것입니다. 사설은 구체적인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미국은 GDP의 17%를 의료에 쓰지만 한국은 8%만 쓴다. 그런데 평균 수명, 영아 사망률, 암 생존율 등 주요 건강 지표에서 한국이 미국보다 앞선다.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다. 날카로운 분석이었습니다. 미국 의료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영국의 BBC도 특집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한국 의료 혁명, 아시아의 새로운 의료 강국, 일본 NHK, 독일 DW, 프랑스 AFP까지 한국 의료를 조명했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에 주목했습니다. 한국 병원들에 대한 문의가 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료 관광 문의가 전년 대비 300%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감동적인 반응은 엠마 본인에게서 나왔습니다. 회복 3주째, 그녀는 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있었지만 표정은 밝았습니다. 제임스가 옆에서 그녀를 지지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전 세계 30개 언론사가 모였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저는 죽을 뻔했습니다. 엠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국 최고 병원들이 희망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의료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김 교수를 바라봤습니다. 김 교수님과 의료진 여러분이 제게 두 번째 삶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은혜를 평생 잊지 않을 겁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제임스도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평생 미국이 모든 면에서 최고라고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로 깨달았습니다. 세계에는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이 많다는 것을, 그리고 한국은 특히 의료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는 것을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한국 의료의 가장 인상적인 점은 뭐였나요? 엠마가 대답했습니다. 속도와 정확성입니다. 쓰러진 지 6분 만에 구급차가 왔고 15분 만에 병원에 도착했고 8분 만에 CT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속도죠. 그러면서도 한치의 실수도 없었습니다. 기자들이 빠르게 메모했습니다. 의료비는 어땠나요? 또 다른 질문이 나왔습니다. 엠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저렴했습니다. 미국이었다면 파산할 뻔했을 겁니다. 보험이 있어도 자기 부담금만 10만 달러는 나왔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는 그 6분의 1도 안 되는 비용으로 최고의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녀의 말에 미국 기자들이 술렁였습니다. 윌리엄스 박사도 발언했습니다. 저는 30년간 의사로 일하며 미국 의료가 세계 최고라고 자부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제가 본 것은 미래의 의료였습니다. 최첨단 기술, 효율적인 시스템, 그리고 무엇보다 환자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철학. 미국이 배워야 합니다. 미국 최고 의사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엠마는 김 교수에게 다가가 두 손을 잡았습니다.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 아이들을 다시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김 교수가 그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회복하신 건 부인의 의지 덕분입니다. 우리는 도왔을 뿐입니다. 두 사람이 포옹했습니다. 카메라가 그 순간을 담았습니다. 그 사진은 다음 날 전 세계 신문 한 면을 장식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의료는 어떻게 이런 수준에 도달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한국 의료의 역사를 파헤쳤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불과 70년 전만 해도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의료라는 게 존재조차 하지 않았던 나라였습니다.
1950년대 한국전쟁 직후 한국의 1인당 GDP는 100달러도 되지 않았습니다.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들보다 가난했습니다. 전국에 제대로 된 병원은 손에 꼽을 정도였고 의사는 5천 명도 안 됐습니다. 병원 침대는 1만 개가 채 안 됐습니다. 전염병과 영양실조가 만연했습니다. 결핵, 말라리아, 콜레라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당시 한국인의 평균 수명은 50세였습니다. 태어난 아기 10명 중 1명은 돌도 못 넘기고 죽었습니다. 산모가 출산 중 사망하는 일도 흔했습니다. 의료는 부유층만 누릴 수 있는 사치였습니다. 대부분의 국민은 아파도 병원에 갈 엄두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70년 전 한국의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와 전쟁을 거치면서도 의학을 포기하지 않았던 선구자들이었습니다. 전쟁 직후 미국과 유럽으로 건너가 의학을 배우고 돌아온 젊은 의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폐허가 된 조국에서 의료의 씨앗을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돈도 없고 장비도 없었지만 의지만은 확고했습니다. 1960년대 들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경제 발전과 함께 정부가 의료에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같은 대형 의료기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의과대학이 생겼고 젊은이들이 의사의 꿈을 키웠습니다. 느리지만 확실한 발전이었습니다. 평균 수명이 60세를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1970년대에는 더 큰 도약이 있었습니다. 정부가 전 국민 의료보험 제도를 구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대기업 근로자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점차 확대해 나갔습니다. 모든 국민이 병원에 갈 수 있어야 한다는 목표였습니다. 당시로서는 엄청난 도전이었습니다. 가난한 나라가 전 국민 의료보험이라니 많은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1989년 마침내 해냈습니다. 전 국민 건강보험이 실현되었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한국 의료 발전의 가장 큰 전환점이었습니다. 돈이 없어도 아프면 병원에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는 세계적으로도 놀라운 성과였습니다. 1990년대부터 한국은 첨단 의료 장비에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CT, MRI 같은 고가 장비들이 대형 병원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외국에서 수입했지만 곧 한국 기업들이 직접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삼성, LG 같은 대기업들이 의료 장비 분야에 뛰어들었습니다. 한국 의사들은 이런 장비들을 빠르게 습득하고 활용했습니다. 2000년대 들어 한국 의료는 질적 도약을 이뤘습니다. IT 강국의 장점을 의료에 접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이 도입되었고 병원 간 정보 공유가 가능해졌습니다. 원격 의료, 인공지능 진단 시스템 등 혁신적인 기술들이 나왔습니다. 한국은 스마트 헬스케어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들의 실력도 빠르게 향상되었습니다. 한국 의대생들은 세계에서 가장 치열한 경쟁을 뚫고 들어온 수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버드, 존스 호킨스 같은 세계 최고 병원에서 연수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최신 의료 기술을 배워왔고 한국에서 적용하고 발전시켰습니다. 배우는 속도가 놀라울 정도로 빨랐습니다. 2010년대 후반 한국은 바이오 의학 분야에서도 성과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줄기세포 치료, 면역 항암제, 유전자 치료 등 첨단 의료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일부 분야에서는 미국을 앞서가기 시작했습니다. 엠마에게 적용된 줄기세포 치료가 그 예였습니다. 미국에서는 아직 FDA 승인을 못 받은 기술이 한국에서는 이미 임상에 쓰이고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의료 철학이었습니다. 한국 의사들은 환자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신념을 갖고 있었습니다. 미국 의사들이 성공률 30%라며 포기를 권했을 때 한국 의사들은 30%의 가능성이 있다면 도전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철학의 차이가 엠마의 생명을 살린 것입니다. 통계가 아니라 사람을 본 것입니다. 서울대 의대 이성호 교수는 이렇게 분석합니다. 한국 의료의 성공 비결은 빨리빨리 문화와 완벽주의의 결합입니다. 우리는 빠르게 배우고
빠르게 적용하지만 절대 대충하지 않습니다. 속도와 정확성을 동시에 추구합니다. 한국 특유의 문화가 의료 분야에서 강점으로 작용한 것입니다. 또 다른 강점은 협력 시스템이었습니다. 한국 병원에서는 의사, 간호사, 기술진이 완벽한 팀워크로 움직입니다. 위계 질서보다는 환자 중심으로 일합니다. 엠마의 수술에서도 8명의 의료진이 한치의 망설임 없이 협력했습니다. 누구도 내 일이 아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한 환자를 살리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인 특유의 끈기였습니다. 70년 전 폐허에서 시작해서 지금의 의료 강국을 만들어낸 그 끈기. 안 된다는 말을 듣고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한 정신. 불가능을 가능으로만 만든 의지. 이 모든 것이 합쳐져서 오늘의 한국 의료를 만들었습니다. 엠마의 기적은 70년 역사의 결실이었습니다. 엠마의 회복은 계속되었습니다. 3주간의 입원 치료를 마치고 재활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매일 4시간씩 집중 재활 치료를 받았습니다. 물리 치료, 작업 치료, 언어 치료가 체계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한국 재활 의료진의 헌신적인 노력이 이어졌습니다. 그들은 엠마가 완전히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수술 한 달 후 엠마는 보조기구 없이 걷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몇 걸음이었지만 점차 거리가 늘어났습니다. 2달 후에는 병원 복도를 혼자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윌리엄스 박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지켜봤습니다. 이 정도 뇌 손상이었다면 최소 6개월은 걸렸을 겁니다. 인지 기능도 대부분 회복되었습니다. 기억력, 판단력, 언어 능력이 거의 정상 수준으로 돌아왔습니다. 신경학적 검사 결과도 놀라웠습니다. 후유증이 거의 없었습니다. 김 교수조차 의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수준의 회복이래라고 말했습니다. 수술 기술, 재활 프로그램, 그리고 환자 본인의 의지가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3개월째 엠마는 퇴원 허가를 받았습니다. 완전한 회복이었습니다. 퇴원하는 날 병원 로비에는 30명이 넘는 기자들이 모였습니다. CNN, BBC,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엠마는 정장을 입고 하이힐을 신고 나타났습니다. 아무도 그녀가 3개월 전 죽은 턱에 있었다고 믿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저는 오늘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엠마가 기자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한국 의료진이 제게 2번째 삶을 선물했습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녀가 김 교수에게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김 교수가 겸손하게 받았습니다. 건강하게 돌아가시는 모습이 최고의 보답입니다. 제임스도 소감을 밝혔습니다. 3개월 전 이 자리에서 저는 아내를 잃을 거라고 각오했습니다. 미국 최고 의사들이 희망이 없다고 했으니까요. 하지만 한국 의료진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 경험을 미국으로 돌아가서 모든 사람에게 전하겠습니다. 한국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를요. 엠마 부부는 귀국 전 청와대를 방문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직접 그들을 초대했습니다. 대통령은 엠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의 회복은 한국 의료인들의 자랑입니다. 그리고 한미 우정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건강하게 돌아가십시오. 엠마가 대답했습니다. 한국에서 받은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간 엠마는 백악관 행사에 초대되었습니다. 대통령 앞에서 자신의 경험을 나눴습니다. 한국 의료는 세계 최고입니다. 미국이 배워야 합니다. 그녀의 말에 참석자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미국 대통령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배울 점이 많다는 걸 겸허히 인정해야 합니다. 엠마는 자신의 경험을 책으로 출간했습니다. 제목은 서울 미라클 마이 세컨드 라이프 인 코리아였습니다. 서울의 기적. 한국에서의 2번째 삶. 책은 출간 즉시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한국 의료에 대해 알고 싶어 했습니다. 한국 병원에 대한 문의가 폭주했습니다. 책 인쇄 전액을 엠마는 서울대병원에 기부했습니다. 다른 환자들도 저처럼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라는 메시지와 함께였습니다. 김 교수는 그 돈으로
뇌혈관 질환 연구 기금을 만들었습니다. 엠마가 받은 사랑을 더 많은 환자들에게 전하겠습니다. 선순환이 시작된 것입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엠마는 완전히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에 복직했고 두 아이와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정기 검진을 위해 6개월마다 한국을 방문합니다. 그때마다 김 교수와 의료진을 만나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선생님들은 제 생명의 은인입니다. 미국 의료계에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윌리엄스 박사가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존스 홉킨스에 도입했습니다. 신속한 응급 대응 시스템, 팀워크 강화 프로그램, 최신 재활치료법 등이 적용되었습니다. 다른 병원들도 한국 의료를 벤치마킹하기 시작했습니다. 코리아 메디컬 스탠다드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한국 의료 관광도 급증했습니다. 엠마의 사례 이후 전 세계에서 환자들이 한국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중동의 왕족, 할리우드 배우, 유럽의 정치인들이 한국 병원을 찾았습니다. 연간 의료 관광객이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한국은 의료 강국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했습니다. K-팝, K-드라마에 이어 K-메디컬이 세계를 사로잡았습니다. 서울대병원은 엠마의 사례를 의학저널에 발표했습니다. 세계 3대 의학저널 중 하나인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스에 실렸습니다. 논문 제목은 Successful Treatment of Severe Subarachnoid Hemorrhage Korean Integrated Approach였습니다. 한국의 통합적 접근법. 전 세계 의사들이 이 논문을 읽고 한국의 치료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엠마는 지금도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감사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제가 살아있는 게 기적입니다. 한국이 준 선물입니다. 그녀는 주변 사람들에게 한국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한국의 의료, 한국의 문화,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순간을 한국에서 보냈지만 동시에 가장 큰 은혜를 받은 곳도 한국입니다. 매년 10월 29일 엠마가 쓰러진 그날을 그녀는 두 번째 생일이라고 부릅니다. 가족들과 함께 케이크를 자르고 한국을 향해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땡큐 코리아, you gave me my life back. 그녀의 두 아이들도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를 살려준 나라의 언어를 배우고 싶어요. 한국과 미국을 잇는 새로운 인연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엠마 윌슨의 생명을 구한 한국 의료의 기적.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70년 전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해서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강국이 되기까지 수많은 의료인들의 헌신과 희생, 끊임없는 혁신과 도전이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1950년대 평균 수명 50세, 영아 사망률 90명.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았던 선구자들. 1989년 전 국민건강보험을 실현한 도전 정신. 2000년대 IT와 의료를 결합한 혁신. 그리고 2025년 오늘 미국이 인정하는 의료 강국. 이 모든 역사가 엠마 한 사람의 생명을 살렸습니다. 한국은 이제 세계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핵무기가 아닌 생명을 살리는 기술로, 전쟁이 아닌 평화와 인도주의로, 분열이 아닌 협력과 공존의 가치로. 이것이 진짜 강대국의 모습이라는 것을, 힘이 아니라 사랑으로 세계에 기여하는 나라의 모습을. 엠마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그녀가 살아있는 한 한국 의료의 기적은 전 세계에 전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더 많은 생명이 한국에서 희망을 찾을 것입니다. K-메디컬의 시대가 열렸습니다.